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3대 플랜을 제안하라. 예, 제목이 신선합니다. 3대 플랜. 3대 플랜. 일단 3대 플랜이 뭔지 그걸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3대 플랜이라는 거는 이제 1대2대 3대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나오는 플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네. 딱 보험과 연계된 상속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굳이 법인 기업이 아니어도 개인 간의 해당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네. 구조를 먼저 구조를 설명을 드린다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사실 부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까지는 모르지만 한 70대가 많습니다. 70대. 네, 예, 70대가 60대, 많아요. 70대. 70대는 뭐 이자도 셌었죠. 그분들이 하실 때. 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인상도 속도도 부동산 가치도 많이들 오르고 하셔서 대부분 70대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이라고 하면 아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뭐 대부분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자녀들은 40대인 경우가 많아요. 40대고 40대면 손주를 낳는데 결혼을 요즘에 늦게 한단 말이죠. 10살이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40대 초반 막 이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1대, 2대, 3대가 존재하는데 이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걱정은 내가 이제 불을 열심히 읽어왔단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불을 읽어왔는데 아들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자랐어요. 아들, 딸은. 그렇죠. 그 혜택을 보고 잘 자라왔어요.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얘네들이 뭔가 신뢰가 안 가, 믿음이 안 가고 좀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끈기도 없고 좀 기운도 없는 것 같고 내 재산을 온전히 지켜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쁠 손주한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아들, 딸 얘네들이 이 돈을 다 탕진하고 손주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까봐 걱정을 하는 분을 위한 보험이에요. 좋네요. 결국은 손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플랜이다. 손주를 위한 플랜이다. 결국은 할아버지가 돈을 내시고 그렇죠. 피보험자, 즉 보험의 대상자는 아버지나 딸이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 사위, 며느리 등등등이 되고 그리고 그 수익자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은 손주가 된다. 손주가 되는. 그 1대, 2대, 3대. 이렇게 되는 거죠. 특이한 계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계약.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나올 수 있는. 이게 보험의 사실 이 활용도의 끝판왕이죠. 끝판왕인데 상속과 증여가 다 나오는 보험의 맞습니다. 보험 상품의 장점을 극대화한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걸 좀 구조와 실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1대는 계약자가 돼서 보험료를 내는 거고요. 2대는 상속세를 내는 거고 3대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 보험금 수령에서 상속세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을 놓고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을 때 70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까처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분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들이 피보험자가 되고 40대니까 건강하고 근데 40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20억 정도 하는 사망보험금 20억 정도 하는 종신보험이면 다 납입해도 10억 정도 해요. 뭐 예정률이 자꾸 떨어지고는 있지만 효율 좋은 상품들도 있어서 10억 정도 해요. 그러면 좀 납입 기간을 짧게 하는 거죠. 한 5년 정도. 할아버지가 나 살아있는 동안은 다 내야지. 그래서 5년, 7년, 뭐 10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 되면 10억을 내는 거예요. 계약자가 다 돼요. 그리고 계약 시점에 유언장 작성을 합니다.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 순위가 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있어서의 손주는 상속 순위에 있지 않아요. 상속자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근데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상속 순위만 생각하는데 상속의 1번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협의고 3번이 상속 순위인 거죠. 유언장 작성을 하면 됩니다. 내가 사망 시에 이 보험, 증권번호 어느 회사 집어넣고 이 회사의 계약자를 손주로 바꾼다 라고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유언장 작성이 됐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세대 할증 상속이죠.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가 붙어서 할증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할증과세가 얼마 붙냐면 이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20억이 넘지 않으면 30%,
20억이 넘어가면 40%의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네네. 그럼 내가 10억 냈잖아요. 예. 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 냈어요. 유언장 작성도 끝났어요. 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더니 할아버지의 재산이 이따만큼 있는데 그게 아들, 딸, 뭐 배우자한테 다 넘어가죠. 손주 몫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만큼 손주 몫으로 해놓고 계약자가 손주로 바뀌어요. 수익자는 애초에 손주로 돼 있고 네네. 계약자가 손주로 바뀌니까 이건 세대를 할증했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할증과세가 붙죠. 30%니까 세금의 30%거든요. 이게 납입보험료가 10억이니까 세금이 이분은 자산이 많으니까 다 50% 구간이라고 간주를 하면 네네. 5억의 세금이 붙겠죠. 네. 그럼 그 5억의 30%니까 1억 5천. 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한 세금 6억 5천이 발생하는데 네. 상속세는 해당받은 상속인이 내는 게 원칙일 수 있지만 상속세 개념은 유산세 개념이라서 네. 상속인 중에 누가 대신 내더라도 그걸 증여로 보지 않아요. 맞습니다. 상속받은 자산 내에서 그걸 대납하더라도 그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손주가 받은 그 보험 상품에 대한 상속세를 대납해도 돼요. 네. 그게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그럼 6억 5천은 2대인 아들이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맹점이 생겨요. 아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피보험자 사인할 때 동의를 하지만 네네. 그 유산세도 그 증여세, 상속세도 네. 제가 내겠습니다. 라는 네. 게 동의가 돼야 되죠. 예. 그럼 내면은 10억 냈죠. 네네. 16억 5천이 됐어요. 6억 5천 세금을 냈으니까. 네네. 그러다 이 아들이 언젠가는 뭐 방만하게 살때 일찍 갈 수도 있고 또 부잣집이니까 건강하게 8, 90, 예. 100살까지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손주한테 언젠가 돈이 가는데 20억이 가죠. 네. 근데 계약자 수익자가 손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손주가 이 보험 상품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상속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상속과표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상속받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은 상속과표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계약자 수익자가 같을 때. 네네. 그래서 세금 없는 2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정리하면 1대 할아버지는 보험료 10억을 내고 네. 2대 아들은 상속세 6억 5천을 내고 네네. 3대 손주는 보험금 20억을 받게 된다. 예. 전혀 세금 부담 없이. 세금 부담 네. 없이. 자스트 20억을 네. 고스란히 다 그렇죠. 받는다. 이런 네네. 보험을 안 가입했으면 10억이 아들한테 갈 때 세금이 50%라서 5억이 되죠. 네. 그 아들이 손주한테 갈 때 세금이 50%니까 2억 5천이 돼요. 네. 그러니까 10억이 2억 5천 될 뻔한 걸 네네. 이런 보험을 통해서 네. 세금이 20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부의 증가가 온 거죠. 예, 예. 네, 이건 뭐 보험에 있어서 정말 맞습니다. 예. 큰 혜택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떤 그 보험 상품 특성의 네, 그렇죠. 예, 그 장점을 최대로 뽑아낸 아주 그냥 그런, 집약된 네, 그런 네.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요 구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계약을 했던 어떤 사례를 좀 이렇게 일반화한 개념이긴 한데, 네네. 요거 그래도 뭐 계약 사례들 워낙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계약은 못했어요. 아, 계약을 왜 못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런 3대 플랜으로 네, 사실 이제 70이 넘은 할아버지 자산가를 만나는 일이 흔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도 꽤 만났어요. 한 네네. 7, 8분 정도 이 컨셉을 학습하고 가지고서? 난 이후에 네네. 7, 8분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초반에 에이 그냥 하면서 넘어가신 분들이 있고 네. 이거 괜찮네 하면서 제안서 보내봐 브리핑 해줘 이랬던 분들이 한 3, 4분 계세요. 네네.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네. 계약을 왜 못했냐? 아들이 싫어요. 40대의 아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손주 내 자식은 내가 챙길게요. 아버지 신경 쓰지 저한테만 주면 말아요. 돼요? 날 주세요. 아. 날 주면 내가 알아서 내 자식 챙기는데 아버지가 왜 내 새끼까지 챙기고 뭘 별 걱정이 많아. 지금 딱 이런 말투와 대화 똑같아요. 제 앞에서 이런 일이 한 2번 있었고요. 이제 예.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싫다네요 하면서 거절된 게 한 2번 정도. 제안서 만들어 보내고 네. 설명드리고 할아버지는 오케이를 했는데 네. 또 불구하고 계약은 못했고 네.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계약이 한 건 나왔어요. 딱 요 컨셉으로. 네네. 그래서 그 계약으로 인해서 변호사 유언장 작성까지 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컨셉 그대로 계약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네네.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고액이었어요. 큰 고액. 예. 매우 큰 네네. 고액. 그 해년도에 제일 큰 우리 회사에 그런 고액 계약이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7분 정도 만나고 실제 제안은 한 4분 정도 드려서 거절이 됐지만 실제 제안이 10명이 되면 계약 하나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 나오면 그 해년도 제일 큰 계약이니까 좋잖아요. 뭐 실패가 거듭되다 보면 하나 나오면 맞습니다. 이게 뭐 대수의 법칙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나면 되든 안 되든 계속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을 때 다들 좋아들 하세요. 좋은 컨셉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필드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면 또 하나의 거절은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롱텀에 대한 부분. 아들이 지금 40인데 50년 후에 벌어질 일이니 돈가치 얘기도 또 빠지지 않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플랜은 보험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뽑아내는 축약된 최고의 어떤 플랜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이 개념은 아마 뭐 다른 어떤 꼭 익숙하게 학습을 해놓으시고 해당되는 분 만나면 말씀을 해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맞습니다. FC 생활의 가장 큰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저는 이제 이게 그 사위를 컨셉으로 저도 이제 회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위나 며느리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르신이 사위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손자로. 왜냐하면 이제 따님은 그냥 주부시고 사위는 이제 닥터시고 이러니까 이런 컨셉도 관심을 보이셔서 그것도 상당히 저도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3대 플랜을 좀 익히셔서 책 보고 좀 잘 익히시고 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은 어떤 영업의 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을 활용한 3대 플랜을 제안하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